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만약 가석방이 확정이 될 경우 13일에 출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이들 궁금하신 게 가석방이 되면 과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까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가석방이든 특별사면이든 출소를 해서 경영에 복귀하게 되면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기업 총수가 감옥에 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투자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기업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데다가 투명성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한국 기업에 비해서 좀 투명한 편이죠. 그렇다고 미국 기업은 다 깨끗하고 한국 기업은 다 더럽냐? 당연히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은 전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곳이라면 비리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국내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이 투명성에서는 조금 더 낫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50% 이상은 외국인이고요. 개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더구나 외국인들은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해도 외국인 입장에서 총수가 감옥에 가 있는 기업에 그렇게 쉽게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투자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총수의 손발이 묶여 있어서 대규모 투자 결정을 못하고 있다. 내지는 늦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미국에만 20조 투자가 예정 중인데 사실 예정이라기보다도 확정이죠. 이미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의 20조 투자를 확정 지었습니다. 단지 지금 조금이라도 더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간을 보는 중인 거고요. 생각보다 지금 결정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라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곤 하지만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창립자는 고 이병철 회장이고 고 이건희 회장을 거쳐서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세습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혹독한 경영 수업이 있었을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또 거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이 갖춰졌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일개 개인 한 명이 없다고 안 돌아가냐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핏줄이 세습받은 것과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전자 이미지나 대규모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꽤나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M&A거든요. 이것도 미국 투자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최고 결정권자의 부재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다른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M&A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미 현금성 자산만 100조를 훌쩍 뛰어넘은 삼성전자는 2016년 하만을 인수한 이후로 5년 동안 M&A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만 해도 이스라엘의 네트워크 기업인 멜라녹스 인수했고요. 영국의 반도체 기업인 ARM 인수를 했죠. 물론 ARM은 인수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반대하는 국가가 몇몇 있어서 인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다국적 기업을 인수할 때는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각국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이니까 요즘 중국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실제로 예전에도 미국의 반대로 중국의 M&A가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뭐 이거야 엔비디아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M&A를 추진했다는 겁니다. 반독점법에 의한 뭐 각국의 심사는 뭐 그 다음 문제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M&A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삼성전자가 한 차원 높은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에서 초대박이 나거나 대규모 인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는 공장 짓는 데만도 몇 년, 장비 들여오고 수율 잡는 데 또 몇 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TSMC와의 격차가 너무 커서 웬만큼 실적을 내도 티가 나지 않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아마 최소 5년은 지나야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올 겁니다. 반면에 M&A는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올해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사실. 아무리 늦어도 우리가 3년 이내에는 대규모 M&A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렇게 발표할 정도면 물밑 작업은 이미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시기를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M&A 대형 호재가 한 방 터져주면 분위기를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반영이고 나발이고 주가는 분명히 올라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의견이 갈리는 게 뭐냐면요. 뭐 대규모 미국 투자라든가 M&A를 추진할 때 아니 삼성전자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미 글로벌 기업이고 초거대 기업인데 시스템 정말 잘 갖춰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없어도 얼마든지 투자 결정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이미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없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그래도 대기업 총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투자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복귀를 해서 신속하게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말인지는 사실 우리 일반인이 알 수는 없죠. 저도 사실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100번 양보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향력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루라도 앞당길 가능성이 단 1%라도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주가 상승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가석방이 돼도 취업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 허가를 받으면 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D-Day인데요.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주가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오늘이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